자, 오늘은 먼저 도면의 크기와 축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이가 있습니다. 용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면 용지하고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A 계열의 종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A4, A3, 그 다음 B5, B4 이렇게 네 가지 종이를 제일 많이 씁니다. A4하고 B5가 크기가 비슷하고요. A3하고 B4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자, 차이점, 크기 말고 다른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A 계열의 용지, B 계열의 용지.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전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방구 가서 전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나요? 그 전지가 비제로입니다. 전지는 비제로예요. 비제로가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문방구에서 전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제로가 나옵니다. 참고로 비계열은 비계열의 종이는 인쇄용입니다. 인쇄 출판용 종이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누가 전단지 주잖아요. 그 전단지가 비계열의 종이들입니다. 물론 요즘은 A 계열로도 많이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책, 신문지, 전단지 이런 건 전부 다 비계열의 종입니다. 크기가 비계열이란 뜻이에요. A 계열은 뭐냐면 이게 도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비계열의 크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쇄 출판을 전문으로 하겠다 그러면 비계열의 크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비계열의 크기를 외우고 한 면에 몇 장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1련이라고 합니다. 연. 그러니까 한 묶음에 몇 장이 출력되고 이런 걸 다 외워야 돼요. 인쇄할 때는 1년 단위로 출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설계자니까 A 계열의 종이를 외워야 됩니다. 자, A 계열의 가장 큰 건 A0, 그 다음 A1, A2, A3, A4 여기까지 종이를 외우셔야 돼요. 크기를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렉탱글, 그 다음에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쓴단 말이에요. 크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A3예요. 렉탱글 594,420, 옵셋 10mm 얘는 A2 용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를 안 외우면, 종이 크기를 안 외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 너 420이 297로 그려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야, 이거 A3로 그려와, 이거 A2로 조절해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야, 이거 A0로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크기를 매번 인터넷에다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종이 크기를 외우세요. 자, 보이시죠? 도면입니다. A0하고 A1의 크기는 A0를 이렇게 절반 접으면 얘가 A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각 종이 크기는 2배 차이 나요. A0를 절반 접으면 A1, A1을 절반 접으면 A2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종이는 가로 세로. 이해되시죠? 가로 세로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건 A4 용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가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세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뭐만 예외라고요? A4만요. A4는 종이를 철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철해서 이렇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종이 철할 때. 그런데 나머지 A3 같은 경우는 철을 할 때 무조건 여기를 철해서 절반 접어서 A4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여기를 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절반 접으면 넘길 때 구겨지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4만 가로 세로가 다 철할 수 있어요. 그래서 A4는 가로 세로 그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가로로 철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적어드릴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자, A0는 1189mm에 841mm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1189mm에 841mm라 그랬어요. 절반 접었습니다. 절반 접으면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길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84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841에 1189를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네요. 절반 접었으니까. 자, 841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내려오는 거고 얘를 절반 접습니다. 아이고. 절반 접으니까 594. 594에 420, 420에 297, 297에 210. 자, 이해되시나요? 뒤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로 해서 뒤로. 그러면 금방 숫자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이는 A2하고 A3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A2, A3예요. 저 아시는 분, 사장님은, 인테리어 사장님은 A3만 쓰세요. A3만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출력 장치요. 자, 출력 장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린터가 있고요. 플로터가 있고요. 플로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시고 대부분 다 플로터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프린터보다 더 큰 종이를 출력할 때 쓰는 게 플로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전에는 플로터만 있었어요. 플로터로만 출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플로터를 썼어요. 근데 한 95년, 96년 요때쯤 반도체 산업이 엄청 부흥을 해요. 그러면서 프린터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기 시작해요. 그때 잉크젯 프린터가 처음 나왔거든요. 잉크젯 프린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프린터 자체가 많이 싸졌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레이저 프린터가 있어요. A4 용지 칼라 레이저. 그때 제가 도매가로 샀는데 15만원에 사왔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왔죠. 지금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A3 잉크젯 써요. 많이 싸요. A3 잉크젯 얼마나 할까요? 한 15만원? 20만원이면 살 거예요. 근데 플로터는 얼마나 할까요? 내가 장비 새 거 살 거예요. 플로터 뭐 이 기능 저 기능 다 붙여서 새 거 살 거예요. 그랜저 하나? 그랜저? 최소? 아니야, 맥시멈? 제네시스 하나? 너무 비싸요. 엄청 비싸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여전히 비싸요. 더 비싼 장비들도 많아요. 억대를 호가하는 플로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도면 출력용은 아니에요. 도면 출력용은 아니고 다른 데 쓰는 플로터들은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중고로 하나 사려고 해요. 한 10년 쓴 거 중고 하나 사려고 해요. 한 최하 500. 최하 500원 줘야 돼요. 그래야 좀 쓸만한 거 살 수 있어요. 플로터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에 비해서 프린터는 어떤가요? A3 프린터 많이 싸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5만원? 18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프린터 쓰는 거죠. 프린터 쓰고 A3까지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복합기 아시죠? 복사기가 복합기로 발전했죠. 그 복사기가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 또 출력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실무했을 때 그 복합기에다 출력을 해서 썼어요. 프린터에다 출력을 하면 프린터가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퍼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사용되어지는 건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니터라든지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그 다음 프린터 같은 주변 장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버퍼라고 합니다. 그게 왜 우리 간혹 그러잖아요. 뭐라고 막 하면 갑자기 멍해지잖아요. 그럼 얘 버퍼링 걸렸다 그러잖아요. 메모리가 작아서 생긴 일들을 버퍼링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프린터에다가 보내면 프린터 메모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버퍼링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복합기는요, 메모리가 커요. 거긴 메모리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딱 보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출력을 한단 말이죠. 인쇄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러니까 뭘 써요? 그냥 복합기에다 대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A3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나중에 납품을 하잖아요. 도면 납품을 하잖아요. 그럼 A2로 납품해요. A2로 납품해요. 근데 우린 A2가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소 가는 거예요. 인쇄소 가서 이거 A2로 출력해 주세요. 축척은 얼마예요? 선글기는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쭉 출력해서 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플로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A3 100분의 1만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토캐드도 기본 A3가 기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어는 아니에요. 도면 영역 지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명령어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리미트. 그러면 로우 레프트 코너, 왼쪽 아래쪽 0,0, 라이트 어퍼 코너.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써야 계산하기 편하다 그랬죠? 근데 얼마로 되어 있어요? 420297 A3로 되어 있죠? A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자, 라인 0,0 420,297. 네. 여기가 도면 끝부분입니다. 한 요만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깥에다가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리밋이라는 명령을 제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여기 온오프 보이시죠? ON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그려지지 않아요. 안 그려집니다. 라인 안 그려져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웃사이드 리밋 바깥쪽입니다 라고 뜹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0,0에서 420-297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리밋을 ON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420-297 절대좌표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 체크하셨으면 리밋을 오프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도면 전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리밋을 오프하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바깥쪽에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CAD도 A3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A3, A2는 외우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이제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 실측을 나갈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야 우리 매장 좀 해줘, 우리 매장 인테리어 좀 해줘, 우리 집 인테리어 좀 해줘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 바로 현장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면을 그리고 컬러링도 하고 투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랑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도면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현장 가서 자로 재야 돼요. 현장 가서 재야 돼요. 우린 그걸 실측한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실측을 해요. 근데 현장 가서 실측을 했더니 10,000mm에 8,000mm입니다. 현장이 10,000mm에 8,000mm예요. 생각해보니까 10,000mm하고 8,000mm가 훨씬 넘어났네요.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작게 그리면 되죠. 그죠? 자, 보이시나요? 이게 스케일자입니다. 여기에 이 빨강색 라인이 1대 100, 1대 200, 1대 300, 1대 400, 1대 500, 1대 600 이렇게 60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축척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면 돼요. 이거는 종이에 그릴 때 쓰는 겁니다. 종이에 그릴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캐드는요? 캐드는 1대1로 그립니다. 1대1로 그리고 종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글씨도 키우고 종이도 키우고 나머지 다 키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랬다가 출력할 때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에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금 달라요. 내가 종이에다 그릴 때는 축척을 계산한 다음에 작게 그리면 돼요. 작게 그리려면 이 스케일자가 있어서 알아서 비율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캐드에다 그릴 때는 줄여서 못 그립니다. 줄여서 못 그려요. 예를 들어서 10,000mm인데 이거 1대 30으로 그릴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물은 무조건 1대1로 그립니다. 그냥 무조건 1대1로 그리고 대신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도면의 크기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화살촉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다 키우는 겁니다. 축척만큼. 나중에 출력할 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축척이 여기 나와요. 축척이 나와서 내가 지정한 만큼 전체를 다 줄여서 종이에 딱 맞게 넣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먼저 축척을 계산할 겁니다. 1대 100인데 아니 1대 100이래. 내가 계산을 해봤던 실측을 나갔더니 18,000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몇 미터에 몇 미터일까요? 10m에 8m요. 여기 공 3개 지우면 됩니다. 천 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그 단위 환산을 위해서. 단위 환산을 위해서. 공 3개 딱 지우면 미터예요. 10m에 8m란 뜻이에요. 얘를 A3에다 넣을 겁니다. A3면 420에 297이죠? 자, 그럼 얼마만큼 축척이 얼마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난감해지는 거죠.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설계를 배워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학교 가면 축척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치, 대학교가 가면 배우겠네. 대학 갔어요. 대학 갔더니 교수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현장 가면 배울 거야. 그래? 뭐 교수님이 그렇다니까. 현장 갔어요. 팀장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니네 학교 다닐 때 뭐 배웠니? 그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현장 아니 실물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하세요. 실물을 2배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종이.
그러면 근사치 축척이 나옵니다. 숫자 2 곱하기 2배 하라 그랬잖아요. 여백입니다. 여백이 조금 필요해요. 1.5배에서 대략 2배, 2배 정도면 돼요. 근데 1.5를 곱하면 너무 타이트합니다. 엄청 타이트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1.8은 어떨까? 뭐 2.5는 어떨까? 근데 2가 제일 적당해요. 계산하기도 쉽고 여백도 적당하고 이걸 경험치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낸 게 아니고 제 선배의 그 선배의 선배 누가 계산한지 몰라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축척 계산에 제일 좋더라. 이건 경험치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죠. 자, 가로는 가로끼리. 자, 10,000mm에 자, 2배를 하고 자, 420으로 나눕니다.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왜요? 가로, 세로가 실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자, 계산기 띄워놓고 한번 보죠. 10,000mm 곱하기 2 나누기 420 47 나왔네요. 다시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왔네요. 가로 세로가 당연히 다르죠. 그죠? 종이의 비율로 항상 현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계산한 다음 얘는 버립니다.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작은 걸 버리는 거예요. 작은 숫자 버리고 큰 숫자를 기준 삼습니다. 만약에 내가 작은 숫자를 기준 삼아 버리면 이쪽에서 도면을 뚫고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도면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숫자를 체크합니다. 자, 주로 이제 그럼 1대 53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1대 53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1단위수를 다 빼면 돼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1대 1, 1대 2, 3, 4, 5, 6, 10, 20, 3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이거 스케일자죠? 스케일자죠? 스케일자가 1, 2, 3, 4, 5, 6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KS 규격집에는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쓰라는 게 조금 다른데 현장 나가면 요 정도 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0에서 100 사이가 너무 간격이 많아요. 그래서 80과 90을 사용합니다. 써요. 잘 안 쓰는데 너무 요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면 써요. 그 다음에 120과 150도 씁니다. 여기 중간에 250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 1200이나 1500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800이나 900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외우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53이죠. 그러면 1대 50이나 1대 60을 사용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얼마 써야 될까요? 50을 쓸까요? 60을 쓸까요? 이제 이러면 이제 팀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수한테 가는 거예요. 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사수가 와서 모르는 건 물어봐. 다 가르쳐 줄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요령껏 물어봐야 돼요. 선배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욕먹는 거죠. 분명히 모른다고 해서 물어보라 그랬는데 왜 짜증내지? 왜 화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배님 이거 축척 계산이, 그러니까 이거 축척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선배는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축척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축척을 이렇게 해놓고 선배한테 쫓아가는 거죠. 선배님 가서 축척 계산해 보니까 1대50이나 1대60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선배는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보고 이거 1대50 써? 그리고 바로 자기 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내 업무에 내가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빠져나와서 얘기하고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요령 있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답안지를 2개 정도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2개, 3개 들고 가서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거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 놈은 일머리가 있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선배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서 답안지를 2개 들고 가세요.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할 때도 똑같아요. 답안지를 2개에서 3개를 들고 갑니다. 내가 미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형편없는 거 2개.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가 돼요. 어쨌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 같으면 1대50 쓸 겁니다. 왜 1대50을 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2배 했죠. 2배를 했죠. 여백이 있단 말이죠. 아직 여백이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1대57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1대60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략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작으면 아래쪽으로, 5보다 크면 위쪽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스케일 1대50. 제가 도면을 50배 키웠습니다.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렉탱글 골뱅이 10,8,000. 자, 이동하기. 지오메트릭 센터. 그래서 다시 지오메트릭 센터로. 자, 어떤가요? 도면 안에 실물이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요. 1대50을 써도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다 치수 기입도 하고 표제란도 넣고 내가 필요한 노트도 하고 그런 정도의 여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척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똑같이 자, 15,000에 만입니다. 이거 A2로 그려보시죠. A2에 15,000에 만입니다. 축척 계산해 보시죠. 저는 계산했더니 1대50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축척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축척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척도라고 합니다. 실물과 도면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면과 실물의 비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가 먼저 나와요? 도면이 먼저 나옵니다. 도면과 실물의 비율입니다. 배척이 있습니다.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이라는 건 도면에 실물을 크게 표현한 겁니다. 실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크게 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에 보면 나사 같은 거 있죠. 안경 나사 같은 거 너무 작잖아요. 그걸 그대로 1대1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네 안경 나사 같은 건 크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 나사 크게 그려야 돼요. 이럴 땐 배척을 씁니다. 그래서 도면에 5mm가 실물에 1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도면에 5mm가 실물에 1mm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배척입니다. 편척은요, 도면과 실물이 똑같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대1 이렇게 갑니다. 주로 기계 부품들이 이래요. 기계 부품들은요 다 1대1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품 가공하고 도면 위에다 딱 얹어 놓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크기가. 축척은요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1대50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요 위에 쓴 것처럼 1대50이라는 것처럼 이렇게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50mm입니다. 실물의 50mm가 도면에 몇 mm로 표현된 거예요? 1mm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1대50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면과 실물의 비율 또는 비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대1, 1대1, 1대50 이런 식으로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축척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던 이유는 도면에 실물을 작게 그리니까 그래요. 원칙은 척도를 구해봅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척도는 배척, 현척, 축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컬러요. 색상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요게 컬러 명령어입니다. 여기 프로퍼틱스 보이시죠? 컬러입니다. 요 컬러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모어 컬러 있죠? 얘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 뜹니다. 명령어로 여기다 컬러라고 쓰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자, 컬러 피커 띄워보시죠. 다시 보시면은요, 여기 인덱스 컬러가 있고 트루 컬러가 있고 컬러북이 있습니다. 세 가지 탭이 있어요. 근데 컬러북과 트루 컬러는 안 써요. 우리는 인덱스 컬러만 씁니다. 자, 먼저 컬러북이요. 컬러북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페인트 가게에서 많이 써요. 페인트 가게에서 자기네 브랜드의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얼마 대 얼마 비율로 하면 이런 색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컬러북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컬러북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컬러북은 아닌데 비슷해요. 여기 이제 색상이 있고 요 뒤에 이제 색상이 있고 이렇게 뒤에 넘기면 이렇게 색상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대 얼마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조색한다고요. 조색, 색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 조색하는데 사용하는 컬러북입니다. 우린 이거 안 써요. 트루 컬러 이거 역시 안 써요. 쓸 일이 없습니다. 트루 컬러는요 주로 누가 쓰냐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씁니다. 우린 안 써요. 우리는 인덱스 컬러를 주로 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컬러를 알면은 이제 좀 상식들이 조금 필요해요. 기본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빛의 삼원색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색의 삼원색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빛의 삼원색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해되시나요? 레드, 그린, 블루가
빛의 3원색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RGB 컬러라고 합니다. 그럼 색의 3원색은 뭘까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빨로 파로 배웠습니다. 마젠타가 선홍색이에요. 이걸 빨강색으로 배웠고 사이안을 파랑색으로 배웠습니다. 빨로 파로 배웠어요. 실제로는 사이안은 파랑색이 아니죠. 마젠타는 빨강이 아닙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줄여서 C, M, Y 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각각 첫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잉크젯 프린터 많이 보셨죠? 칼라 잉크젯 프린터에 들어가는 칼라가 어떤 색이죠? 잉크가 어떤 거 들어갔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맨날 썼는데, 그죠? 자요. 보이시나요? 노란색, 파란색이 아니죠. 사이안입니다. 빨강이 아니에요. 마젠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색의 3원색 CMY, C, M, Y. 이해되시나요? 우리 잉크젯에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색의 3원색, 즉 CMY 컬러는요 100% 블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이 하나 더 필요해요. K가 블랙입니다. 블루가 먼저 B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 B를 못 쓰고 K를 쓴 겁니다. 그래서 CMYK 색상이라고 합니다. CMYK 컬러, RGB 컬러.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보는 모니터, 빔 프로젝터, 휴대폰, TV 전부 다 RGB 컬러입니다. 죄다 RGB 컬러예요. CMYK는 누가 써요? 잉크젯 프린터에서 CMYK를 씁니다. 색상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정을 꼭 해줘야 돼요. 맥킨토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애플 있죠, 맥 있죠, 아이폰. 아이폰이라 그러면 조금 쉬울라나요?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만들어낸 컴퓨터가 맥킨토시예요. 맥이라고 합니다. 그 맥이 좋은 이유가 모니터의 색상과 프린터의 색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충무로나 이런 인쇄소는 전부 다 맥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니터에서 내가 작업한 색상과 그걸 출력하면 잉크 프린트 종이에 나오잖아요. 그 색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모든 인쇄소에서는 죄다 맥을 썼습니다. 맥킨토시를 썼어요. 요즘은 이제 IBM에서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모니터의 색상과 출력했을 때의 색상이 조금 다르죠. 여전히. 그래서 이걸 맞춰요. 모니터의 색상과 이거 출력을 대놓고 이렇게 모니터의 색상을 맞춰요. 색상 비율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 빛의 3원색의 특징이 있죠. 빛은 색을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그죠?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져요. 더할 가짜를 써서 가산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저 가짜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색의 3원색은 어떤가요? 더하면 더할수록 검정색이 되죠. 빼면 뺄수록 밝아지죠. 뺄 감자를 쓴 겁니다. 감산법이요. 이해되셨나요? 가산법, 감산법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픽 운용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산법, 감산법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져요. 더하다, 더할 가짜를 써서 가산법. 그 다음 빼면 뺄수록 밝아집니다. 감산법. 차이점 이해되시죠?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색상을 정립을 했습니다. 색상을 정립을 했어요. 이렇게 레드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가 레드 0도, 그 다음 120도의 그린, 그 다음 240도의 블루. 이건 색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예요. 얘하고 더하면 무슨 색이 될까요? 이 중간 되는 색상 60도의 노란색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얘하고 색상을 더하면 빛으로 더하는 겁니다. 색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 사이언 300도, 여기가 마젠타. 이해되시나요?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미술학자인 휴라는 사람이 색상을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걸 휴값이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마지막 7번 화이트. 내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돼요. 1이면 레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이 그려집니다. 칼라, 네, 여기다가 옐로우,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그려지게 됩니다. 색상 번호를 쓰셔도 좋고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우린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칼라, 여기 인덱스 칼라에 보이시죠? 숫자 1이라고 나온 거 2, 3, 4, 5, 6, 7번. 여기 7번까지가 표준 색상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1에서 7번까지가 표준 색상입니다. 스탠다드 컬러라고 해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이름과 번호가 같이 있습니다. 아니 이름과 번호가 같이 있는 걸 표준 색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과 7번을 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거고요. 다시 컬러,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뭐로 들어가요? 레드로 가요. 한 바퀴 돌았어요. 휴값은요 원입니다. 색상 환이라고 해요. 휴값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 환입니다. 트루 컬러로 가볼까요? 어떤가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다시 레드로 가는데 여기 휴값이 각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도가 된 거예요. 이걸 정립한 사람이 휴라는 사람이 정립한 거고요. 우리도 그걸 응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255번으로 끝나요. 여기가 9번이고 이 위에가 짝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호가 짝수로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래쪽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이런 식으로 위아래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몇 번까지요? 255번까지. 자, 한번 여러분들도 색상을 선택하고 그려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말들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컴퓨터에서 수의 체계를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 있다. 컴퓨터는요 이진수입니다. 그죠? 0, 1, 0, 1 이렇게 가죠. 그런데 하나의 색상을 쪼개고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그러면 최대 2의 8승계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에서 검정색,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이렇게 쭉 나누면 2의 8승계까지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럼 2의 8승이 뭐냐면 10진수 256이 됩니다. 256 컬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색 컬러, 그 다음 256 컬러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색상이 256개이다 보니까 색상에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런 식으로. 이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인덱스 컬러 봤었죠? 색상에 번호를 넣은 겁니다. 인덱스 우리나라 말로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색인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색인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도서관 가서 책 다 빌려 보셨죠? 책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요. 이거 갈까? 책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 뭐가 붙어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색인이에요. 그게 색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책이에요. 뭐 수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설책입니다. 그럼 소설책. 네. 뭐 출판연도. 네. 그다음 뭐 소설책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그죠? 뭐 로맨스인지 아니면 스릴러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로맨스예요. 로. 그다음에 책 첫머리 글자 따서 기억. 05번 이렇게 매긴 거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색인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에 번호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색인 색상이라고 하고,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주로 인덱스는 어디 쓰냐면 목차로 많이 써요. 그 파워포인트 만들 때 인덱스 그래놓고 쓰잖아요. 그 목차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 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 번호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1번부터 시작하죠. 1번부터 몇 번까지? 255번까지. 자, 숫자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0번은 뭘까요? 여기 바이 블록이 0번입니다. 바이 블록이 0번이에요. 제가 0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이 블록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써야 될 건 바이 레이어입니다. 기본값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이에요. 이건 다 바이 레이어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합니다. 2에 16승계로 쪼갤 수 있습니다. 2의 16승은요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2에 24승계까지 올라갑니다. (24비트) 컬러.
똑같이 16비트 칼라, 얘는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레드가 2의 8승계, 그린이 2의 8승계, 블루가 2의 8승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를 2의 8승계까지, 색상 하나당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레드, 그린, 블루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색상입니다. 24비트요. 그래서 얘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2에 32승. (24비트에) 8비트를 더한 겁니다. 이 24비트에다가 알파 채널, 알파가 2의 8승계가 더 붙었습니다. 알파란 얘기는 투명도예요. 투명도가 2의 8승계가 붙은 게 2의 32승입니다. 32비트 컬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자, 이해되시나요? 색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들 GIF 파일 기억나시나요? GIF 파일 8비트 포맷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GIF 파일은 최대 색상, 담을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밖에 못 담습니다. 그래서 8비트 채널이라고 해요. 8비트 포맷. 여러분들 JPG 파일 아시죠? 많이 쓰죠? JPG 파일이 바로 16비트 포맷입니다.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압축 방식이고. 그럼 트루 컬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MP요. BMP 파일, 그 다음에 TIF 파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이해되시죠?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TGA 파일이요. 타가 파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PNG 파일이요. 요즘 PNG 파일 많이 쓰죠. PNG 파일을 쓰는 이유가 PNG 파일이 32비트 포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NG 파일이 트루 컬러에다가 알파 채널이 8비트가 들어있어서 많이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TIFF 파일 써서 포토샵으로 보내서 작업해서 TIFF 파일로 저장한 다음 JPG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요즘은 그냥 PNG 파일로 마무리합니다. 포토샵에서 합성하려면 PNG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식선으로 쭉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렌더링하고 렌더링 저장할 때 뭘로 저장해야 되냐면 바로 이 PNG 파일이요. PNG 파일로 저장해야 트루 컬러의 알파 채널까지 저장해서 나중에 포토샵으로 넘겼을 때 합성할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컬러입니다. 자, 그 다음 선의 모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여기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이거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 바이 레이어. 여기 가만히 보면 다 뭐로 되어 있나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죠.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의 모양,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라는 걸 쓸 거예요. 우리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레이어를 이용해서 컬러와 라인 타입을 제어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라인 타입이요. 선 모양이요. 자, 라인 타입.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커런트 라인 타입 뭐로 되어 있나요?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죠.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 있습니다.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있습니다. 컨티뉴어스가 뭐냐면 이어진, 연속해서, 이 다음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의역하면요 실선이란 뜻입니다. 기본은 실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로드 버튼 있죠. 로드 버튼을 누르면 선의 모양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알파벳 순입니다. 자, 배팅, 센터, 히든, 팬텀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자, 불러와 보시죠. 자,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여기 커런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바뀌게 돼요. 선택하고 커런트 버튼 누르면 커런트 라인 타입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커런트는 현재 작업하는, 현재 내가 사용하는 이란 뜻이에요. 커런트 라인 타입, 사용하는 선 모양. 자, 배팅, 커런트. 자,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라인. 그럼 어떤가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선의 모양을 바꾸셔도 됩니다. 굳이 라인 타입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여기서 바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제가 100분의 1 도면을 그릴 겁니다. 100분의 1이요. 라인, 골뱅이, 420, 4200, 아니지, 42000이 되네요. 콤마, 0. 다시 라인. 자, 이 위쪽으로 29700. 다시 이쪽으로 420 00.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리고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한번 100분의 1 도면 그려보시죠. 다시 한번 보죠. 제가 배팅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센터로도 선을 그렸습니다. 선 모양이 표시되나요? 안 돼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쭉 확대를 쭉 하니까 자, 계속 확대하니까 보이나요? 크게 확대해야 돼요. 작게 확대하면 안 돼요. 크게 확대하니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출력할 때 이게 실선으로 나갈까요? 아니, 이게 내가 지정한 선대로 나갈까요? 아니면 실선으로 나갈까요? 실선으로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축척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있던 선의 모양들은 1대1일 때 기준입니다. 1대1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축척이 1대1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도 1대100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명령어가 LT 스케일입니다.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이요. 자, LT 스케일. 지금 축척이 1대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LT 스케일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 모양의 크기를 바꿔봤습니다. 이 축척에 따라서 LT 스케일 값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척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선 모양 있죠. 얘가 우리나라 규격에 안 맞습니다. ISO 규격이라 그래요.
시험을 볼 때라면 그냥 1대 100, 1대 50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회사에서 도면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산한 축척 있죠.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LT 스케일 아까 우리 그대로 축척이 100이었으니까 그냥 100 그대로 줬죠. 근데 이렇게요. 100 나누기 2 축척의 2분의 1 또는 축척의 3분의 1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가 가장 보기 적당합니다. 저는 3분의 1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너무 이렇게 선 모양이 너무 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축척값, 내가 계산한 축척값에 한 3분의 1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2분의 1에서 3분의 1입니다. 2분의 1 하면 50이죠? 3분의 1 하면 대략 33이죠? 그럼 40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 change라는 명령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change. 수정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전부 지우고 LTS 0.3. 자,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색상도 바꿨어요. 자, 라인도 바꿨습니다. 다시 색상도 바꿨고요. 라인도 바꿨습니다. 자, 몇 개만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change는 위치나 크기를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클릭 눌러주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끝점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change를 통해서 크기를 한번 바꿔 보시죠. 다시 봅니다. change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가 나와서 우리가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위치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옵션에 보면 프로퍼틱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가 속성이란 뜻입니다. 이 프로퍼틱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색상이나 라인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 자, 뭘로 바꿀까요? 사이안. 색상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퍼틱스 컬러 6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색상을 한번 바꿔 보시죠. 근데 체인지를 이용해서 하기 불편해서 명령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CHPROP. 그러니까 얘는 속성 수정입니다. 자, 이런 거죠. CHPROP.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바로 속성이 뜹니다. 센터네. 자, 컬러. 지금 보면 빨간색이니까 노란색으로. 속성만 수정하는 명령어가 CHPROP입니다. 근데 더 쉬운 명령어가 있어요. DDCHPROP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근데 이거 명령어 말고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 1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 누르면 프로퍼틱스가 온오프 됩니다. 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거에 대한 컬러 정보, 레이어 정보, 라인 타입. 라인 타입 바꿀 수 있습니다. 라인 타입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컬러에 대한 정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점 XYZ 좌표네요. 30, 200, 끝나는 점 135, 자, Y 200. 절대좌표인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ESC키 다시 볼까요? 이번엔 서클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칼라 정보, 자, 선 모양 정보, 그 다음 중심점 절대좌표 200, 그 다음에 120 아니 130, 그 다음에 라디어스 반지름 100. 그러면 이와 같이 절대좌표로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얘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요. 꽁꽁 감춰두었던 레이어. 지금 우리가 칼라나 라인 타입을 명령어 써서 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바꿉니다.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 전부 다 바이 레이어로 바꿔놓으세요. 우리는요, 색상을 각자 주지 않아요. 라인 타입을 각자 주지 않습니다. 라인 타입, 아니 레이어로 제어를 합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도면에 선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몇백 개? 아니요, 한 몇만 개 돼요. 선이나 원이나 이런 게 한 몇만 개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한 개씩 색상을 주고 한 개씩 선의 모양을 준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레이어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레이어도 한 100몇 개씩 나와요. 한두 개가 아니고 레이어가 한 120개, 150개 이렇게 돼요. 레이어를 통해서 색상과 선의 모양을 제어해 줍니다. 자, 명령어는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요 4개의 아이콘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아이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누르면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레이어 아이콘이 레이어 삭제 아이콘입니다. 레이어 삭제래. 제일 끝에 있는 아이콘이 커런트 현재 작업이고 요 세 번째 아이콘이 삭제 아이콘입니다. 레이어가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만들고 이름 바꾸고 중심선, 외형선, 단면선, 인면선, 은선, 아니요, 이거 쓰지 마세요. 치수선, 이런 식으로요. 삭제. 다시 중심선, 인면선, 은선, 치수선, 해칭선. 이렇게 영어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가 뭔지를 알아보면 돼요. 알아볼 수 있게만 쓰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DIM이 무엇인지 알아요. CEN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냥 한글로 쓰시면 돼요. 한영키를 계속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편해서 영어를 이제 주로 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구, 여기다가 안방,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중심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중심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전산응용 건축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중심선, 단면선, 3번이 마감선,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 문자, 그 다음에 해칭선, 네. 그 다음에 인면선.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는 여기가 빨간색입니다. 여기 노란색이고요. 마감선 그린이고요. 이거 숫자 순대로입니다. 사이안이고요. 이거 블루고요. 얘는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중심선, 네, 똑같이 레드요. 단면선, 네, 똑같이 옐로우요. 마감선이요, 블루요. 치수 문자, 치수 문자는 두 개예요. 레드하고 그린하고 같이 씁니다. 치수가 레드, 그러니까 치수선이 레드, 문자가 그린. 해칭선 블루, 그 다음 인면선 화이트. 단열재요. 단열재가 그린. 여기서는 마젠타. 이렇게 됩니다. 아니다. 단열재가 그린이 아니고 블루.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어 보죠. 중심선, 저는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색깔부터 넣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여기는 단면선, 여기는 마감선, 여기는 치수 문자, 그 다음 여기는 해칭선, 그 다음 인면선.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넣어 보시죠. 그 다음 중심선이니까 선의 모양이 센터. 나머지는 없네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까요? 여기에다가 단열재. 단열재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넣고, 단열재는 베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인테리어 쪽에서는요, 색상을 줄 때요, 색이 진인 명도값을 많이 활용합니다. 명도값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도가 뭘까요? 색이 밝고 어둡기를 명도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명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도가 밝으면 선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선이 가늘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깜깜한 밤중에 길거리에 나갔어요. 가로등이 없네요. 눈에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겠죠. 그건 명도가 낮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노란색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떨까요?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럼 명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면선 보이시죠? 단면선, 그리고 노란색이잖아요. 명도가 높아요. 얘는 선의 굵기가 굵은 겁니다. 그런데 마감선은 어떤가요? 파란색이잖아요. 명도가 낮아요. 치수 문자요? 자, 레드 같은 경우는 명도가 낮습니다. 그린은요, 명도가 중간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고 있는 숫자는
선의 굵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전사능형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선의 굵기가 0.4, 0.3, 0.2 이렇게 됩니다. 전사능형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요 0.1, 0.3, 0.5 이렇게 씁니다. 실무에서는요 0.1, 0.2, 0.3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0.1, 0.2, 0.3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굵고 중간, 가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래서부터 할까요? 가늘고, 중간, 굵고, 그다음 맨 마지막 아주 굵고. 아주 굵은 선이 1mm입니다. 보통 도면 테두리 선을 아주 굵은 선으로 써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의 굵기는 어디서 지정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0.09, 자, 0.09, 옐로우 0.03, 그린 0.02, 사이안 0.02, 블루 0.09, 화이트 0.02 이렇게요. 레이어에서 선의 모양, 선의 색상, 선의 굵기 이 3가지를 다 지정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지정해 보시죠. 보시죠. 자, 레이어는 여기 있어요. 여기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바꾸면 돼요. 단면선 선택했습니다. 자, 라인 노란색으로 나오네요. 자, 단열재입니다. 파란색에 베팅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마감선이네요. 어떤가요? 저는 뭐만 바꿨어요? 레이어만 바꿨어요. 레이어를 바꾸니까 자 보세요. 레이어를 바꾸니까 바이 레이어가 빨간색에 바이 레이어가 센터로 바뀌죠. 여기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레이어를 바꾸고 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색상, 이 레이어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어가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먼저 하고 레이어 창에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 일치요. 단축키는 MA입니다. 어딨냐면 요거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매치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이렇게 셀렉트 소스 오브젝트 원본을 선택해 달랍니다. 원본 선택하면요 엔터 필요 없습니다. 얘가 여기에 있는 레이어, 칼라, 라인 타입, 선 굵기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다가 클릭해주면 복제가 됩니다. 속성을 일치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휠 2번 더블 클릭했습니다. 전부 다 지우고 지금 초기 상태예요. LT 스케일은 얼마일까요? LT 스케일은 얼마일까요? 1일까요? 자, 이 LT 스케일이 1일까요? 1은 이만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LT 스케일 값 줄 때 뭐라 그랬나요?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적당합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지금 축척은 얼마인가요? 지금 축척은 1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적당해요? 0.5에서 0.3이 적당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LT 스케일 0.3 또는 0.5 요 정도가 무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과제물을 이제 제가 그릴 건데 한번 보시죠. 라인 길게 레이어 바꾸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7mm 옵셋 7mm 그 다음 옵셋 20mm 서클 7mm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옵셋 77mm 여기에 있네요.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끊어주면 돼요. 자, 다시 라인 그리고 연장 그 다음에 요 위쪽이요. 옵셋 32mm 옵셋 35mm 다시 옵셋 61mm 여기 있는 거죠. 자, 익스텐드 연장하기요. 딱 맞나요? 딱 맞네요. 자,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5mm 연장하기 서클 반지름 12mm 자,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연장할 거 연장하고요. 자, 여기다가는 반지름 20mm 짜리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심을 찾고 원을 그려놨습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네, 나머지 트림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트림 확대해서 이런 자투리 다 트림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트림 그 다음 옵셋 10mm 자 옵셋 5mm 자, 선 연장하고요. 서클 여기가 5mm 자, 선 지워주고요. 그 다음 확대해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네, 트림으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네요. 선의 모양과
그러니까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거요. 아이고. 자, 라인.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열십자로. 얘네들은 레이어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옵셋 55mm. 자, 서클. 반지름 8mm. 반지름 15mm. 그 다음 지름 8mm. 근데 여기 큰 원 안 나와 있잖아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 치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 15mm. 근데 중심선이 너무 길게 나왔죠. 중심선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가상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상선, 중심선은 물체보다 약 3에서 5mm를 더 길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옵셋 5mm.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됩니다. 그럼 선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부터는 중심선을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 수평선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라인 60도네요 60도 40도니까 10도로 맞추고, 자 60도 그 다음에 10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mm 그 다음 반지름 10mm 마지막으로 옵셋 5mm 나머지 트림 그 다음 옵셋 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트림을 할 때 이번엔 커팅 엣지를 쓸 겁니다. 얘하고 얘가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 다음에 안쪽에서, 그러면 커팅 엣지를 쓰면 조금 더 쉽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연장하기입니다. 익스텐드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잘 그려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